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참 안 하고 참 늦게 하고 이렇죠. 요즘 경제적인 여건들 때문에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혼인, 연애, 그리고 출산까지 포기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건만큼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지금부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여기로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좀 전략 좀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97-0300번 문자번호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죠.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대표님만 오시면요, 네. 분양시장 얘기 좀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렇죠. 분양시장 가운데서도 이제 평형, 이제 크기, 집 크기, 네. 대형이냐, 좀 소형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걸 할까 이제 막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많죠, 예.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 좀 봐주세요. 이제 그 실속주의자들이 많으면서 한동안 소형평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25평이. 그래서 아현동 같은 데도 부가현 쪽도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해가지고 적원주택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아파트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25평 아파트가 한 22, 3평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정말 옛날 아파트 25평을 보시게 되면 딱 18평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좁다 이러는데 22, 3평이면 25평 아파트인데 이제 지방 같은 데는 거의 25평, 24평 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공법이 바뀌면서 테라스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공간이 더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초이스를 해도 신혼부부가 충분히 살기 때문에 중형, 대형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시장이었어 가지고 그렇게 실속주의자들에 의해서 소형의 초이스가 많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소형도 소형인데 중형까지 조금 더 넓게 좀 살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33평형대까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때 그 시장과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25평이 좋냐 30평이 좋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거라면은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25평이냐 30평이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은 둘이 비슷하게 좀 더 뜨고 소형평형을 적게 짓는 현장은 중형평형이 더 인기보다는 소형평형이 없으니까 프리미엄이 좀 더 뛰는 거고 지역을 어떻게 초이스 했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25평이 좀 더 인기 있느냐 30평대가 인기 있느냐고 대형으로 가실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그 트레이드적인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갤러리아 폴레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대형 평형 아니고서는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까지도 대형 평형이 지금 적게 짓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가 있을 거고 자꾸 적게 지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계속 대형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서 프리미엄이 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예, 다들 집을 사고자 하는 시대들이 베이비부머 시대 때 집 없는 시절에 있었던 분들이 집을 하나쯤은 있어야 돼 라고 했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미니 럭셔리가 유행인 거죠. 차라리 30평이든 25평이든 그 안에다 최고의 시설을 해놓고 세금적인 혜택을 다 받으면서 시설을 진짜 멋지게 갖춰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쓰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빠진 거죠. 강남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은 강북이나 강남이나 파주나 일산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 다른 데 저 분당 판교 이런 데까지 판교는 또 테크노마트가 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밸리 이런 것들이 있는 곳하고는 또 관계없이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가격이 오르니까 막 어떤 걸 초이스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기현상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기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하셔가지고 프리미엄 붙는 거 신축 몇 군데예요. 몇 군데. 그 지방 같은데 잘못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거품 쏙 빠지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대형이냐 중소형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거를 왜 따져야 되는지, 내가 이걸 수익을 할 건지 차익을 할 건지 입주를 할 건지 입주를 몇 년 할 건지 그런 걸 다 계산하셔서 입주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것들은 2만 세대에 의한 그 부동산 흐름이랑 관계없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대형은 이제 A클래스 빼고는 프리미엄 뛰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분당이나 이런 쪽에 지금 대형 폐형들 거래는 좀 이루어지지만 새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만 붙었지 실구입자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흔치 않습니다. 옛날에 수요자가 10명이었다면 지금은 1명꼴이니까 프리미엄이 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형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아직 인기는 없는 상태고요. 또한 이제 그 아파트 투자를 한다 그러면 25평도 좋고 30평대도 좋은데, 그 지역에 25평이 많으면 30평대로, 30평대가 많으면 20평대로 투자 목적이라면, 실구입을 하시는 거랑 연결된다면 실구입자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난 이 정도면 돼, 식구가 이만큼이야, 뭐 요렇게 초이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셔서 이렇다면 이거, 저렇다면 저거, 그렇다면 요렇게 아웃라인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더라도 그걸 이렇게 본인한테 접목시켜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건 하나 고르기가 어려워요. 네네. 뭐 1, 20만 원짜리 물건 사는 거면 나중에 잘못 샀다 심치고 에이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적게는 몇 천만 원대, 억 단위로 또 움직이니까 선택할 때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수 안 하실 만한 전략들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죠. 자, 2077-6330번으로 전화 받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보세요? 다시 한번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니, 그 전호동 강동구에 그 고롱상가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코롱 상가 아파트? 네. 예. 그 1, 2층 뭐는 상가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뭐 그 전철역이고 그 재건축이 된다고 이제 그 조합원들 다 구성해가지고 뭐 시에 이제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를 30평형인데 전용 면적 평수는 이제 7.3평인가 그래요. 근데 그 하나 구입하면 괜찮을까요? 어떨까 하고. 예. 한번 사볼까 하시는 건데요. 천호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제 요거를 어떻게 투자형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입주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투자용으로 하는 거. 투자형으로. 예. 투자형으로 재건축을 보셨네요. 자, 예. 천호역에서 가깝고 지금 이제 뭐 5호선이라든가 8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재건축을 들어간다. 지분이 어떻게 예. 되십니까, 이것이? 7.3평인가 그래요. 7.3평이요? 예. 지분이 엄청 작네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30평대 매매가 얼마예요? 3억 5천요. 싸기는 싸요. 이제 3억 5천에 7.3평. 자, 7.3평을 최고치로 정말 예쁘게 해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7.3평 곱하기 1.6을 하면 160%예요. 160%. 그러면은 160%면은 뭐 대략 이제 그 평형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7.3평을 더하신 금액에다가 지금 3억 3천이라고요? 3억 한 5, 6천 네, 나요. 3억 5, 6천 나누기를 하신 평당가가 나오는데, 그냥 네. 안 봐도 너무 셀 것 같아요, 평당가가. 지금. 그것은 내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걸 싸게 사셔가지고 갖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것을 지금 3억 5천에 주시고 나면 이게 계산이 안 맞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예. 지분이 너무 작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뭐 분담금이 아무래도 내야 되겠죠. 분담금은 분담금을 내는데. 내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7.3평이라고요? 예.
자, 7.3평 곱하기 최고치로 쳐주는 거예요. 160%면. 예, 우리가 예, 예.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뭐 역세권 시프트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그냥 재건축으로 갔을 때 1.3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한 9평 조금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예, 예. 10평 정도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예, 3억 예. 5천을 이제 그 10평으로 나누시게 되면 평당 3,500이에요. 예. 평당 3,500. 그런데 예. 3,500이면 지금 이제 엔간한 A급 지역의 분양 가격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비싸게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주위에 아파트가 혹시 주위에 신축 아파트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신축은 안 봤죠. 아, 신축을 안 보셨어요? 예. 지금 그 주변에 지금 30평대 가격을 좀 보시자 그러면 90년대에 있는 주택 아파트들이 한 4억 8천대 이렇게 하거든요. 4억 8천이나 5천, 5억대. 그러면은 10년 전에 물건이기 때문에 5억 나누기 한 33평을 하시게 되면 한 1,500만 원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한 120% 정도를 한번 연장을 해주게 되면 평당 여기 많이 가야 1,800에서 2,000이란 소리예요. 지금. 예. 그러면 3,500을 주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프리미엄을 지금 주고 들어가시는 그림인 거고 평당 1,000만 원이면요 되게 많이 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분담금도 많이 내겠지만 내가 3억 5천을 주고 샀는데 내 물건의 가치를 3억 5천 이상 안 되고 뭐 한 2억 5, 6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억은 그럼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 거고 프리미엄은 그렇죠. 프리미엄대로 주고 또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따로 내면 남들은 주위에 신축 아파트를 뭐 6억에 분양을 받는데 본인은 7억, 예. 8억에 받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이 너무 작으니까 투자 가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도움 좀 되셨길 복잡하긴 바랄게요. 한데. 예, 예. 예. 이런 것들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분을 알아오라고 알아보죠. 하시는 예.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죠? 다음 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네네. 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52번지라고 2년 마을 현대 7차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제 평형은 32평형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산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살 때의 그 희망사항은 뭐냐면 근처에 성남 법원이 들어온다고 그때 법원에서 땅을 산 곳이 있어요. 아, 근처에. 예. 근데 그 지금 성남 있는 기존에 있는 법원에서 그 주민들이 못 가게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법원이 아직 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은 아무래도 좀 지역의 땅이 지역의 아파트가 좀 같이 오르지 상승할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네, 그래서 현재 그쪽 지역의 그 전망이라든가 네네. 또는 매도 시점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될까 예, 싶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처음에 이 물건을 구입하셨을 때만 해도 뭔가 전략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조금 불투명해 보인 상황에서 이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주변 전망이 어떤지요? 네네. 예, 네네네.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그 지금 그 집을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전세를 줬어요. 아, 전세를. 예, 예. 지금 요걸 이제 언제쯤 사신 거예요? 아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으셨어요. 예. 지금 요즘에 그 매도에 대한 전화들이 가끔 오죠? 예,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살 때 한 3억 주고 샀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4억 3천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는 지금 한 올해 전에는 입질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왔었습니까? 아 그동안 뜸했다가 요즘 매기가 있다 해서 오늘 그렇죠. 전화가 왔어요. 아, 이제 이것이 지금 네. 매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그 신분 당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도 혹시 여기가 이제 조금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전화를 좀 하시는 거고 사실은 전철에서 조금 멀긴 해요,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깝지 않은데 상업지를 주변에 끼고 있어갖고 안에 뭐 이런저런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살기 예. 좋은 곳 중에 하나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전철로 치자 그러면 좀 걸어 다니는데 시간이 뭐 양옆으로 전부 다 중간 정도에 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근데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에 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지금 더 많이 뛰었는데 아마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같은 지역에 있지만 좀 덜 뛰었을 거예요. 그것은 네. 지역에서 지역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에서도. 이 지금 분당선 이 근처, 죽전에서도 오리역 근처라든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뭐 이제 네. 죽전 근처라든가 그 안에서도 1등을 가셔야 되는데 그 2등 자리에 가신 거예요. 2등 자리. 네.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오를 때는 남들 다 뛴 다음에 그 다음에 끄트머리 따라서 올라가고 남들 네. 떨어질 때는 본인이 먼저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수요자가 있을 때 매도를 한번 하셔가지고 투자를 네. 하시는 데 있어서 이 투자 목적은 차익이었습니까? 그렇죠. 차익을 10년 동안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셨네요. 3억 3천 네. 투자해놓고 그쵸? 네. 네. 지금 3억 3천에 지금 4억 3천 됐으면 1억 정도 되신 거예요. 그죠? 네. 네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하시고요. 같은 3억이라고 하더라도 5년 있다가 현실적으로 1억 이상 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그러니까 네. 요거 갈아타기 지금 하셔도 되는데요. 뜨문뜨문 기다리지 마시고 하려면 지금 빠르게 하시고 5월, 6월 전에 서울로 입성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추후에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연락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뭐 가격이 오르면요. 다른 것들은 이게 2등 지역이다 보니까 두 배로 네. 뛴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같으면 굳이 그렇죠. 여기 있을 그러니까 이유가 얘가 없는 거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건 더 뛰니까 굳이 머무르지 말고 갈아타기 한번 A 클래스로 따로 한번 해보시라 이런 거죠. 이왕이면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 그렇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도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빨리 만나러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아이. 어느 곳 궁금해서요? 예, 잠실 신천동 잠실 장내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예. 전망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신천이라고 하셨나요? 네, 신천, 예, 잠실 신천동. 신천동 장미 아파트. 네, 예,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한번 네. 들여다볼게요. 네. 예, 장미 아파트.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유명하죠. 지금 잠실에서는 볼게요. 네. 굉장히 위치가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위치긴 한데 좀 네. 이제 안타까운 게 지분이 좀 작은 게 문제예요. 아하. 일단은 좀.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셨어요. 네, 잠실 거를 지금 뭐 실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전세 줬어요. 전세. 매입은 네.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네. 몇 평형 사셨어요? 28평이요. 얼마 주고 사셨죠? 말해야 돼요? 네네, 말씀하세요. 표현해야 돼. 이제 6억 7천 줬어요, 작년에요. 6억 7천. 네. 28평형 6억 7천. 분위기가 좀 빠졌을 때 사셨나요? 네. 그래요. 가격은 밑도 네.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혹시 본인의 지분을 알고 계신가요? 지분요? 땅 지분요? 네네네, 땅 지분. 한 13평인가? 13평.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고. 너무 안타까운 건 네. 위치 좋고 뭐 다 좋아요. 지분이 네. 작아요. 가장 중요한 지분이. 그러니까 네. 이게 잠실 그 장미 아파트가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이따 10년 있다. 지금 당장 되지도 않습니다. 10년 있다가 이제 재건축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사업 시행인가 만들고 지금부터 막 만들어도 뭐 지금 준비되는 게 이 지역에 뭐 진행되는 상황이 전혀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도 뭐 그냥 고만고만한 상황인데 이게 네. 이제 10년 있다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위치가 워낙에 훌륭하니까 분양이 잘 될 수 있는데 이쪽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장미뿐만이 아니에요. 장미, 진주, 미성 전부 다 그러는 게 근처가
지분이 전부 다 작습니다. 진주, 미성 네.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평당 2,500에서 2,900 사이가 다 나오거든요. 매가가 네. 지분가로 네. 계산하게 되면. 근데 잠실 지금 5단지가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 사항이 있던 없던 있기 전에 해당 사항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더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집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고, 만약에 그거를 조금 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것을 높이 분양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2,950만 원에 잠실 5단지를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상치를.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장미, 진주, 미성 이런 것들이 2,950만 원에 새 걸 살 거냐, 2,900대 되는 헌 거를 사서 10년 기다릴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아주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안타깝지만 안에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위치가 훌륭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방송을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 이 지역의 물건에 대한 가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강변 바람이 불면서 프리미엄이 뛸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쭉. 그러면 그때 핑 하고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가격이 쭉 올라가면 이것을 기다렸다가 아파트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시청자분이 알게 되는 거는 너무나 많은 분담금과 내 물건의 가치예요.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분담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10년 흐르면 아파트 분양가 뭐 3천만 원대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플레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느 적당선에 한강변 바람이 불었을 때 휙 팔고요. 바람이 쭉 빠졌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끝까지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매도 타이밍 감사드리고요.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고등님이 한 지금 힐스테이트 분양권 지금 하는데 네. 그 분양권을 하나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평당 얼마죠? 1,800, 1,900 아닙니까? 1,950만 원입니다. 1,950만 원. 일반 분양. 네, 바로 옆에가 네. 하남시잖아요. 네. 강일지구 1,300대, 옆에 1,500대, 바로 옆에가 고덕지구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좀 비쌉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요,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높이 분양이 된 거고요. 거기랑 네. 보통 비교를 해요. 위례도 1,800인데 내가 1,900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분양이 난 게 지금 겨우 분양이 지금 어찌어찌 해갖고 됐는데, 그것 네. 또한 왜 분양이 됐냐면 그나마 1군 아파트라서 조금 읽어주는 거지만 네. 평당가를 따지게 되면 옆에가 1,500대예요. 피 주고 사도 하남시가 네.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러면 네. 그 하남시가 400만 원 차이 나죠. 거의 500 네. 차이 나요. 그러면은 30평이면 얼마입니까? 500이면 1억 5천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럼 1억 5천을 더 주고 그 집을 사느냐? 그렇지 네. 않다. 프리미엄을 더 뛸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 네. 지금 좀 세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문자 열어볼게요. 자,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빨리. 볼게요. 자, 여유자금 2억 5천만 원 정도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이 2,500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똑같은데 어떤 것을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역만 좀 더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표님, 좀 빠르게 부탁드려요. 그러게요. 지금 2억 5천 가지고 오피스텔을 사는 게, 오피스텔 시장이 자금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오피스텔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버돼가지고 분양시장이 뜨거운데요. 임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본 월급 250이고요. 더 올라가가지고 인플레가 따라줘서 뭔가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임차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금액을 사면 안 되고요. 주택시장이 주택시장에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개발 발전이 있는 곳을 사셔야 되는 거니까 지역별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곳은 물건을 갖고 오시면 어떤 건지 체킹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절대 지금 오피스텔 싸게 파는 게 없고, 단지 중공업 지역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다세대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각자 다르니까 한번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어떤 건지. 대표님께서 지금 시간 여유가 빨리 많지 짧아가지고. 않으니까 그냥 혀가 꼬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으로 오셔서 차근차근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산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화액이라는 주제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열려요. 토요일, 월요일 무료 세미나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산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도요. 매물 정보 소개해드릴 거고요. 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셔야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호 소장,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물건이 준비되어 있나 이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내호 소장님의 매물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본 매물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인 이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암사역은 이 지역은 계속적인 이 성장에 따른 이 풍부한 임대 수요와 도시형 생활주차 주택에 대한 주차장 강화에 따른 이 추가적인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 희소성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서동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물건은 김원준 팀장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팀장님, 어느 곳입니까? 네, 먼저 방송에 잘 나오지 않았던 지역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방이동이라는 이름보다 올림픽공원 옆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롯데월드 몰이 보이는 바로 송파구 방이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롯데월드 타워나 이제 잠실, 가락시장, 법조단지 등 이제 그쪽에 이제 수요를 노려보실 수 있을 만한 8호선과 9호선이 이제 연장 개통이 된다면 억눌려왔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차익을 노리면서 거주를 하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거대 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제 예정된 용산입니다. 네, 서울역과 용산역 그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쪽에 이제 사람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는 그런 건축주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좀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온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역과 용산역의 다양한 호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용산구 효창동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에서 자주 접해보지 못한 물건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매물 먼저 열어볼게요. 방이동 매물입니다.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 그리고 5호선 방이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김원준 팀장의 매물입니다. 방이동 매물. 어떤 매력 포인트 가지고 있는지 이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먼저 그 지하철 노선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바로 5호선과 8호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길 9호선에 이제 둘러싸인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8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으로 9호선의 산업단지와 이제 8호선의 그런 업무지구 산업단지의 그런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가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거듭날 지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등 그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약 1만여 세대의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고덕과 둔촌 이외에도 천원 뉴타운과 천호 이제 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서도 약 41만 제곱미터 6천여 세대가 또 이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7년에서 8년 이상 네, 꾸준한 그 이주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되는 수요는 네, 전세 가격의 상승과 매매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꾸준한 그 상승으로 큰 시세 차익 노려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간간히 나오는 싱크홀, 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이 인근 지역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가치가 많이 억눌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문제의 이목이 집중이 많이 되면서 네, 서울시와 다양한 건설사들이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서울 내에서 인정받는 안전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그런 지역의 큰 가치 앞으로 크게 상승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이동 매물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올림픽공원, 굉장히 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 비롯해서 뭐 생활 여건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에요.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8호선 석촌역과 5호선 방위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이고요. 네, 17년 말 정도 이제 개통 예정이 된 9호선 방위 사거리역에서 그 대략 한 2분에서 3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그 롯데월드 타워도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가락시장과 문정 법조단지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네, 걸어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수요층 풍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등 네, 그 강북에 있는 다양한 산업단지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말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또한 이제 거주지로서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려줄 네,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가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네, 학군으로서도 역시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송파중고등학교, 방위 초중고등학교, 네, 그리고 한국체대까지 정말 다양한 학군층의 이제 수요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대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통 호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각종 개발 소식들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물 가치를 올릴 만한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신다면요. 네, 제가 앞에서 계속 8호선과 9호선을 집중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8호선 석촌역과 5호선 방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네, 이곳 8호선은 이제 내후년 2017년 정도까지 별내 신도시에서 그 모란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연장 그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강동 구리의 산업단지를 지나서 진건 산업단지 그리고 별내지구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게 말로는 정말 짧은데요. 네, 공사 규모가 약 1조 3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지도를 본다고 하면 정말 광대한 범위의 연장 공사라는 것 느끼실 겁니다. 네, 그리고 9호선의 가치, 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많이들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내후년 2017년 말에 또 이제 3단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와에 대한 문제도 점차 해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른 것들을 안 보시더라도 9호선의 가치만 보셔도 정말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네, 주변에 또한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8호선 그 연장선을 따라가다 보면 강동 첨단 산업단지와 구리 그리고 상일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까지 네, 서울 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들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이 8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이곳 바로 송파 그리고 특히 방해동에 보금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생활 인프라와 네, 교통 학군 때문인데요. 네, 다른 저렴한 지역도 많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을 좀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그 롯데월드 이제 제2롯데월드도 이제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8호선과 9호선 연장으로 앞으로 이곳 업무 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한번 슬슬 알아보러 갈 차례입니다. 선분양 매물입니다. 9월쯤 준공 완료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궁금하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총 6층 건물 20세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투룸입니다. 네, 1층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이제 주차 편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그 예전 건물들과는 다른 내구성 좋고 정말 미려한 외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방범 시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CCTV와 세이프티 도어 다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은 투룸으로 이제 내부 공간 약 13평 정도 좀 안 되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다 한 평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보다 여유로운 생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대는 현재 그 매매가는 이제 2억 6천만 원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그 앞으로 전세 이용하실 경우에는 2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실투자금 3천만 원대로 정말
좋은 투자가 되실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8호선과 9호선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공사가 끝날 때쯤엔 2년 뒤를 1차 매도 시점으로 잡고 정말 단기간에 그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물건을 소개받을 때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에 나서실 때 유의할 점들 몇 가지 챙겨보고 있거든요. 이 물건에 대한 뭐 유의점도 좋고요. 지역에 대한 유의점도 좋고 몇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기 어느 쪽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곳 앞으로 이제 9호선이 새로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생기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롯데월드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인프라 정말 좋지만 꼭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한 그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 LTV, DTI 완화되고 이제 금리 낮아졌지만 본인의 신용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좀 적당히 대출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정석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셔는 안 돼요. 첫 번째 매물 열어봤습니다. 방이동 매물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암사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5,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암사동 매물 이내훈 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추천 포인트부터 듣고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암사역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뭐니 해도 투자금이 작아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실투자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니 해도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투자 시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늘어난 일자리를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면 풍부한 개발 호재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8호선하고 9호선, 그리고 연장 노선이 있고, 바로 옆에는 그 고덕지구, 업무지구가 두루 잘 갖춰져 있어서 본 매물은 여기서도 가깝고요. 그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고 꼬박꼬박 월세도 잘 나오고 공실이 없는 넘버원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시면 최고의 투자 가치이면서 희소성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덕하고 둔천, 천호 재건축 단지들이 앞으로 이 7년에서 1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계획 중이면서 이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 3만여 가구 중에 이 세입자가 70%가 대부분이 한 1억 원에서 2억 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암사동하고 천호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매물의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보기 드물게 이 지역은 집값, 특히나 이 전세가 비율이 서울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높고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입지 여건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암사역 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인가요? 아까 네.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네. 자, 그 외에 또 교통 여건들은 괜찮은 것인가 저희 좀 점검해 볼게요. 네. 설명 부탁드려요. 네, 여기서는 진짜 본 매물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 암사역에서 잠실까지는 내정거장이면 10분 이내 가능하고요. 지하철을 통해서는 2호선, 5호선, 9호선 항승역인 잠실역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잠실역에서 수서까지가 세정거장이기 때문에 10분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1, 2인의 가구의 생활 편의성도 높고, 자, 인근의 재래시장과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는 또 대학병원이 강동 경희대, 그다음 아산병원 물론이고 도로망까지도 올림픽대로하고 천호대교, 암사대교, 외곽순환도로, 상일 IC 등 이 도로망까지 두루 잘 갖춰져 있어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이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게 서울 전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구리 암사대교 개통으로 이 동부권 이동 여건이 개선이 되어짐으로써 인근의 이동 인구가 풍부해지고요. 주변 상권 또한 이 프리미엄을 톡톡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녹지율이 상당히 높고 10개가 넘는 공원과
이 암사동 선사유적지하고요 한강공원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해시설물이 없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입니다. 그 실제로 한강다리가 있는 이 지역들은 풍부한 이동 인구와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 암사동도 특히 이 한강이랑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북의 주요 이 부촌들은 대부분의 한강다리와 인접해 있다는 특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들 살펴볼 차례인데요. 아까 투자 포인트에서도 잠깐 점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재건축 후광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떤 부분들 예상되고 있고 또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네,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을 보시면 주변에 보시면요. 고덕하고 천호하고 둔촌 이 재건축 단지들이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도 이 강남 재건축 못지않게 자, 앞으로 이 7년에서 10년은 지속적으로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풍부함으로써 미래 가치가 있는 매물이고요.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이 암사동입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과 황금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교통 인프라 부분입니다. 이 지하철 8호선하고 9호선 이 노선 연장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증가할 지역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한 2015년 말에 이 수서발 고속터미널 이 출발역인 이 KTX 수서역은요 하루에 약 4만 명이 인구가 이동을 할 예상으로 갖고 있고요. 서울역과 함께 또 다른 이 고속철도의 중심역이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에는 이 고덕지구와 더불어 강일지구 이 인근에는 산업단지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덕상업 업무지구하고요 첨단 업무단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 복합단지가 인접해 있어 6만 9천여 명이 상주 근무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증가가 되면요 직장인들의 맞춤형 임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비하고요 관리비 이런 주차비 관련돼서 직장인들이 내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은 여기서도 상당히 가깝고요. 전 지역에서 이 지하철을 통해서는 30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사동 매물입니다. 전철역과 1분 거리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매물이에요. 이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이걸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선분양 매물 역시고요. 자, 언제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네, 2015년 11월에 그 다세대 주택으로 분리해놓는 매물입니다. 지금은 철거가 된 상태고요. 이번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1분 거리 위치에 있는 이 매물은요. 실면적이 28.29제곱미터고요. 약 8.56평입니다. 총 44세대이고요. 7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이기 때문에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필로티가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넓고요. 상당히 주차하시기가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온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춘 엘리베이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전기 절감을 위한 이 태양열 시스템까지, 그다음에 LED 전등, 그다음에 천장 시스템 에어컨까지, 그다음에 보안문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무인 택배하고 위탁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돼 가지고요. 아파트처럼 이 관리인이 상주되기 때문에 다세대처럼 저렴한 관리비를 가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접근이 가능할까 체크해 드릴게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지역은 이 암사동은요. 전체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한 90%가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가액은 1억 5,500만 원이면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월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도 가능하고 2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65만 원이고 그다음에 실투자비가 3,100만 원입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고 연 수익이 한 300만 원을 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 예상하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몇 가지 챙겨드릴게요. 자, 어떤 것들 저희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되나요? 네, 여기는 현장에 오시면요. 여기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보지 않으셔도요. 저기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그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여기 이 44세대 중에서 원룸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형 원룸도 있고요. 투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다양하게 있는 매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정확한 위치, 모든 정보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이었죠? 강동구 암사동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에 있는 매물 하나 열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는데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이제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살펴주세요. 네, 역시 용산하면 미군 기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바로 용산 미군 기지에 이제 억눌려왔던 가치가 미군 기지 이전과 함께 또 다양한 개발이 예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가치가 높게 상승된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군 기지 이전과 함께 다양한 또 개발 사업들이 예정이 되면서 이제서야 이제 좀 빛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한 그 가까운 곳에 아파트와 다세대 단지들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예정됨에 따라서 높은 이주 수요와 함께 주택단지의 그 가치 상승으로 앞으로 더더욱 이제 수요층이 더 두터워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다양한 그 개발 호재로 시세 차익에 큰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교통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시청과 종로, 명동 등 이제 도심권 업무 지역에 이제 정말 가깝고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층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공덕과 용산이 마이스 산업, 즉 컨벤션과 이벤트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주변에 다양한 노선 연장과 교통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울역, 그 북부 역세권 개발과 상암 DMC 그리고 여의도 금융 업무 지구와 영등포 디지털 산업센터들까지 정말 그 수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효창 4호구역과 한남 뉴타운 등 그런 다양한 이주 수요의 배후지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큰 수요층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효창동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한 매물입니다. 일단 이 6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인근 지역에 뭐 코드로플 역세권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입지적인 여건 좀 더 봐주세요. 네, 바로 효창공원암역에서 5분 거리인데요. 네,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공동역에서 약 7분 정도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호선과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까지 총 4개의 노선이 지나는 공동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는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과 그 1호선이 남영역과 용산역 그리고 다양한 그 신용산역과 속대 입구역 등 정말 주변에 다양한 역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그리고 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한다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여의도까지도 정말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와 함께 숙명여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군의 이제 학군 수요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편의 시설로 이제 용산역의 다양한 그 아이파크몰과 같은 정말 거대한 백화점과 다양한 마트들을 이용 가능하겠고요. 또한 서울역까지도 이제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한 1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요. 네, 서울역과 용산역에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를 그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효창공원과 네, 그 용산가족공원, 한강수변공원 같은 정말 쾌적한 자연 환경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정말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갖춘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용산권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예정돼 있나 이걸 또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싶습니다. 굵직한 것들 위주로 봐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의 최고 218m 높이의 그런 높은 빌딩이 상업지구와 업무 그리고 이제 주거 복합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곳은 약 18만 제곱미터 5조 원을 투입을 해서 강북을 대표하는 그 도시 재개발 사업의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일본의 로폰기 힐스처럼 한국의 로폰기 힐스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예정입니다. 네, 또한 효창동 인근의 캠프킴 일대에도 50층 높이 이상 8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곳 주거 시세에 큰 영향 끼칠 것 같고요. 네, 또한 관광버스 터미널 부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텔 7성급 호텔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
그 다양한 수요층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한남동과 다들 아시는 한남 뉴타운 그리고 효창동 4호 구역의 그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 앞으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연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심 속 공원이 될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 2016년 미군 이전과 함께 시작이 되면서요. 또한 그와 함께 경의선 지하 구간, 경의선 숲길 조성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총 면적 9만 제곱미터이고요. 지금까지 소음에 시달리던 그런 구간이 모두 넓은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효창공원은 다양한 그런 공원들이 많지만 앞으로 이제 보다 더 크고 다양한 공원들이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네, 서울 내에서 가장 큰 녹지 공간을 갖춘 정말 살기 편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여름쯤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특징들 살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방 2개와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로 이루어진 3베이 구조입니다. 네, 많이들 선호하시는 구조죠. 네, 그리고 이제 5층 중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럽풍 내외장재 인테리어로 이제 건축물에서 중후함과 모던함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신축 다세대 건물은 정말 이 2개 층으로 이루어진 넓은 피로티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주차가 이제 저처럼 이제 서투신 분들도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도로가 남쪽과 북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도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역시나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방범 시설 역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CCTV와 세이프티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과는 다른 정말 다양한 거주자의 이제 편의성을 우선으로 한 그러한 주택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 가장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이 가능할까? 분석 좀 부탁드려요. 네, 용산의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곳의 이제 매매가는 약 2억 5,500만 원입니다. 네, 그 전세가는 약 2억 2천만 원이 예상되어서요. 실투자금 3,500만 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개발 호재가 이 많은 곳에 3,5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해보셔서 앞으로 이제 그 개발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어떠한 즐거움을 줄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매수할 때 유의할 점도 챙겨주셔야죠. 네,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꼭 현장 방문하셔서 어느 쪽에 여기 있고 얼마나 걸리는지 꼭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주자에게 어떠한 그 장점이 있는지 꼭 직접 눈으로 몸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용산에 이제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이 정말 큰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발 사업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대출 많이 받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꼭 본인 신용 상황에 맞추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2077-6394번으로 전해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정보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연 소장,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